공통수학 2는 진도를 내가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나갈 거고요. 연습 문제는 다 필요 없고 위에 예제랑 확인 체크만 쭉쭉 풀면서 이런 내용 있구나 정도 냄새 맡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랜덤 핥으면서 넘어갈 겁니다. 네, 공통수가 너희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공통수학 1의 한 난이도로 따지면은 한 60%? 아무튼 훨씬 쉬워요. 공통수학 2가 공통수학 1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기 때문에 빨리 나가도 그 다음에 너희들이 중학교 때 했던 거랑 좀 겹치는 내용도 많고 해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갈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A점의 좌표를 A, B점의 좌표를 B라고 그러면 그냥 A에서 B 뺀 거의 절대값입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는 얘기죠. B에서 A를 빼는 게 맞는데 뭐 그냥 A 빼기 B의 절대값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얘네 그냥 거리, 그죠? 좌표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 A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볼게요. A점의 좌표가 뭐 3,5,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다고 칩시다. 3분 AB의 길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해요. 한 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X축에 평행한 거 그어도 됩니다.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고요. 다른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요 세로 길이는 Y좌표와 Y좌표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세로 길이는 7이 되고 가로 길이는 X좌표와 X좌표의 소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5가 돼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AB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얘를 일반화하면 A점 좌표가 X1, Y1이고 B점 좌표가 X2, Y2면 세로 길이는 Y좌표 길이 뺀 거에 대한 길이가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요 가로 길이는 밑변이라고 할까? 여기는 X좌표 길이 뺀 거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A점이 X1, Y1이고요. B점이 X2, Y2라 그러면 3분 A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니까 이거 제곱한 거를 이쪽 루트로 간 것 뿐이야.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인데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이거 X1 빼기 X2 해도 상관없고요. 여기도 Y1 빼기 Y2 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든 마이너스 5가 나오든 5가 나오든 제곱하면 똑같기 때문에 이해돼 안 돼? 빼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제곱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빼는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게 아니라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필수 1번 11쪽에 있는 건 그냥 니들이 해보면 됩니다. 니들이 해보면 되고요. 넘어가서 필수 2번에서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필수 2번, 3번 간단하게 빠르게 신문 세워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2번을 보면요. A점이 마이너스 1,2고요. B점이 4,5인데 X축 위에 점 P래요. 그러면 X축 위의 점 P면 얘는 뭐 A, 0, X, 0, 뭐 K,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y축 위에 있는 점 q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대. A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그러면 AP는 BP니까 루트의 x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y끼 빼기 y의 제곱하고 루트의 x 빼기 x의 제곱 y 빼기 y의 제곱 이래가지고 양쪽에 루트 띄고 전개하면 a제곱 사라지면서 1차 방정식 나올 거야. 그럼 a 구하면은 p점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y축 위에 점 p q 그럼 y축 위에 점 q면은 뭐 0,b 하든지 0,k 하든지 a만 아니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또 루트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AQ는 BQ 해서 P값 나오고요. 맞아. 그런 다음에 뭐 구하여라. 끝나겠지. 1차 방정식이 대부분 나오는데 2차 나오도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런 얘기고 필수 3 더 안 해도 되겠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필수 3번을 보면 A점이 5,-2고 B점이 -7,2고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7 Y는 2x 플러스 7 위의 점 P라고 그러면 어떤 함수 위의 점은 A, FA라고 잡는 게 기본이란 말이야. 그럼 이 함수 위의 점은 A, 2A 플러스 7 이렇게 잡겠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 또 하는 거야. 또 AP와 BP가 같은 거리니 뭐니? 같은 거리네.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하든 AP와 BP의 거리의 B가 2대 1이라고 하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그래서 문제에서 디테일 따져주는 거 맞춰주면 여기서 같은 거리라고 그랬으니까 AP는 BP가 될 것이고 AP는 그럼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루트 띄어서 계산할 거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쓰면 루트의 x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의 제곱 얘랑 루트의 x 빼기 x의 제곱 y 빼기 y의 양변을 루트 띄고 전개해서 그러면 a제곱 없어지고 2a 제곱 없어지고 이것도 1차 방정식 나올 겁니다. 이번에 이제 됩니까? 네,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필수 4번에 삼각형의 어떤 삼각형인지 그랬습니다. 인수분해 할 때 내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라고 묻는 문제는 무조건 식이나 내용이 세 변의 길이랑 관계가 되어 있어야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할 때 우리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묻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인수분해 는 0을 만들어서 뭐 a 더하기 b면은 변의 길이니까 0이 안 되고 이쪽은 0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삼각형이다 이렇게 하잖아. 맞아요? 삼각형의 모양,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인지 묻는 문제는 무조건 세 변의 길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 세 변의 길이를 A, B, C 문자로 주던지 아니면 지금 여기처럼 직접 구해야 하던지 삼각형의 모양을 묻는 문제는 무조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 필수 4번에 보면 A점 좌표가 9,7이고요. B점 좌표가 2,3이고요. C점 좌표가 8,-1인데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입니까? 좌표평면 그려서 열심히 그려봤자 무슨 삼각형인지 안 보여요. 그냥 AB 길이 구하고 BC 길이 구하고 CA 길이 구해야 됩니다. 세 변의 길이를 구해봐야 무슨 삼각형인지 나와. 그러면 AB의 길이는 루트의 9 빼기 2, 7의 제곱, 7 빼기 3이야. 7 빼기 3, 4의 제곱은 루트의 49 더하기 16이면 얼마니? 65? 이거 뭐 몇 루트 빠지는지 모르겠네. 근데 몇 루트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빼지 마세요. 그냥 이 상태로 써놓는 게 삼각형의 그 뭐 피타고라스 정리나 이런 거 따지기가 편해요. 그냥 이 상태로 두세요. 이해돼? 안 빠지나?
이거는 5 곱하기 13이라 안 빠지긴 하는데 빠져나가는 것도 뭐 2루트면 이런 식으로 바꾸지 말란 얘기야. 삼각형 모양 따질 때는. 알겠죠? 그 다음 거 BC의 길이는 루트의 BC 8 빼기 6의 제곱 4의 제곱 36에다가 16 더하면 40, 52 52도 얘도 2루트 13인데 2루트 13으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CA는 루트의 1의 제곱 8의 제곱 이등변 삼각형이네. 맞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무조건 삼각형의 모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뭐를 해야 된다? 세변의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AB와 C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냥 이등변 삼각형 하면 감점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같은지에 대한 얘기 꼭 써줘야 됩니다. 직각삼각형이어도 빗변이 누구인? 설마 뭔 책이에요? 공통수학 2요. 아 있어요? 네. 아, 설마 했네. 네, 굉장히 간단한 얘기고, 자 우리 새로 방금 전에 들어온 친구가 있으니까 간단한 얘기니까 다시 얘기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자 여기 1,3이야 1,4야 얘가 6,1이야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기본 원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한 점을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선과 다른 점을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선을 교차시키면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이해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온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Y좌표, Y좌표의 차이, X좌표, X좌표의 차이, 이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됩니다.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이 점 좌표가 x1, y1이고 이 점 좌표가 x2, y2라고 하면 x좌표끼리 뺀 게 x2 빼기 x1이 요 밑변 길이가 되고 y좌표끼리 뺀 게 이게 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이게 제곱할 거기 때문에 빼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빼는 순서가 바뀌면은 양수가 음수로 바뀌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빼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문제 삼각형 ABC의 길이, AB의 길이는 9 빼기 2의 제곱, 7 빼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한 거고, 그거를 해서 AB의 길이 루트 65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이해되죠? 네, 별 내용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14쪽에 필수 15번, 필수 5번을 보면요. 두 점 A와 B가 있는데 Y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그럼 Y축 위의 점 P는 0, A, 0, B, 0, K, 0, 문자일 거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 A점이 숫자고 A점이 숫자고 B점이 숫자야. 4,6. 그러면 AP의 제곱도 AP의 제곱은 루트만 떨어진 거니까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고, BP의 제곱도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의 합이면 A에 대한 2차식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 A에 대한 2차식이니까 최대값 또는 최소값 물어보겠네. 그러면 무슨 제곱 더하기 뭐 이러면 얘가 최소값일 거 아니야. 뭐 A 뭐 어쩌고 나올 거 아니니. 완전 제곱 만들어서. 이해돼 안 돼요? 알아들어? 그러면은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가지고는 2차식만 뽑아내는데 끝난 거고, 결국은 2차식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지. 알아들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앞으로 넘어가도 되겠지?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 뽑아내가지고 하는 거잖아. 알아듣죠? 네.
옆쪽으로 갑니다. 필수 6번. 필수 6번은 조금 새로운 내용이네요. 파푸스 정리에 대한 얘기인데 삼각형의 중선 정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 자체보다 이 공식을 유도하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공식을 직접 사용하는 문제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파푸스 정리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중선 정리입니다. 삼각형의 자, 중선이 뭐야? 중선. 무게중심 얘기할 때 나오는 말인데 중선. 중선이 뭐야? 니들이 제일 최근에 했잖아. 중선이 뭐야? 중선. 중선이 뭐야?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한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 얘가 중선입니다.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 중선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무게중심 할 때 중선, 여기서도 중점하고 꼭지점 연결해서 중선, 여기서도 중점하고 꼭지점 연결해서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다 이런단 말이야. 알아들어? 기억나? 어쨌든 그때 얘기하는 중선.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 BC의 중점 M이 있을 때 AM이 중선이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중선과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있을 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이변의 길이 제곱 더하기 이변의 길이 제곱은 AM의 제곱 중선의 제곱 더하기 이 밑에 양쪽 길이 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MC의 제곱의 2배와 같다라는 게 삼각형의 중선 정리입니다. 이 도형 공식을 바로 사용하는 형태의 문제도 많았고 중학교 때도 한 번씩 나오던 형태의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중상 과정에 안 하기 때문에 사장됐어요. 과거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하던 시절이 있어. 그때는 좀 은근 많이 나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긴 한다. 자, 그럼 이걸 증명하는 과정은요. 좌표평면에서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로 직접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안 할 거고요. X축, Y축 M점을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양쪽 길이가 같으니까 양수를 C라 그러면 음수는 마이너스 C가 되겠죠. B점은 이해되죠? 그 다음에 A점을 그냥 A, B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씩 만드는 거야. AB의 제곱은 루트 띄고 AB X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AC의 제곱은 X 빼기 X의 제곱 Y 빼기 Y의 제곱 AM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왜? 여기서 0 빼고 0 빼니까 그냥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야? CM MC의 제곱은 요 수직선의 길이니까 C 제곱이라고 끝날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위의식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C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아래식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둘이 더하면 얘는 사라지고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되잖아요. 그냥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더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같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뭔지 알아들어? 그래서 좌표평면의 중점을 원점으로 잡고 그럼 조금 변형된 확인체크 13번 보면은 BD는 ECD 그럼 D점을 원점으로 잡고 D점을 원점으로 잡고
C점을 뭐 C,0이면 B점은 마이너스 20,0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직접 식 만들어 보면은 저게 완성이 돼요. 알아듣죠? 그 다음에 15쪽에 14번 같은 경우는 이거 중학교 때는 꽤 중요한 피타고라스 정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꽤 중요했던 직사각형 내부에 한 점에 있을 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CP의 제곱 더하기 DP의 제곱 이래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외워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 뭐 2학년 과정 지나갔으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보통 도형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성질이나 공식들 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수시로 튀어나오는 애들 중에 뭐 이런 거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랑 상관없어. 뭐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해돼? 근데 뭐 이건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닌데 그냥 증명만 하자면 C점을 원점으로 잡고요. 여기 B니까 뭐 B, 0 이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A니까 A, 0 이럴까요? 그러면은 B점은 B, D 이렇게, B, A 이렇게네요. 그러면 A, B 썼으니까 뭐 여기는 C, D일까? C, D. 이래가지고 이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같다 해서 만들어 보면 나와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증명만 할 줄 알면 된다. 근데 요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니들이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18쪽에 성분의 내분점, 외분점 드디어 뭐 처음 본다면 처음 보고 이렇게 정리를 처음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많이 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아니면 1학년 2학기 1학기에 나오나 2학기에 나오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1학년 1학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2학기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블랙라벨 이상급의 책을 보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점은 A고 이 점은 B인데 A, B를 3대 2로 나누는 점을 P고 AP를 다시 뭐 5대 2로 나누는 점을 Q인데 뭐 PQ의 가운데 있는 점을 뭐 A와 B로 표현해라 뭐 이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형태인데 이런 거 있는 거 기억나? 이런 거 있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여기가 A, B인데 수직선에서 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중학교 때 만약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6이면 막 이 길이 구해가지고 여기가 13이니까 뭐 3대 2면 이 길이가 뭐 5분의 39니까 뭐 더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처리를 한단 말이야. 맞아. 근데 얘가 문자로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버벅대. 특히 이게 이런 형태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면은 막 애들 정신 나가거든.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여기 내가 그 수업을 했을 때 들은 게 너밖에 없다야. 기억나니? 괜찮아. 토요일날 물어봤을 때 그놈들도 아무도 기억 못했어. 기억 안 나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요. 이 자리를 x라고 하면 이 길이가 x 빼기 a고요. 맞아요? 이 길이가 b 빼기 x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비례식을 푸는 거예요. 그럼 1차 방정식이 돼서 x가 문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여기도 다시 뭐 여기가 문자로 표현되면 다시 비례식 세우고 비례식을 한 2번, 3번 세워야 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중학교 1학년 최고 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1-1에 나오나 2에 나오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1-1에 아마 유리수 그 단원에 나오든지 1-2면은 제일 첫 단원 기본 도형에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도 바로 이 내분점 공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래. 어떤 수직선상에 A라는 점이 A고 B라는 점이 B면 얘네들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기를 X라고 하면 이 길이가 X-A고 이 길이가 B-X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니까 절대값 치기 싫으니까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잔 말이야. 요 길이의 B가 M 대 N이다. M 대 N이다. 그럼 내항의 곱이 BM-MX고 외항의 곱이 NX-NA니까 X를 1로 몰리자. 그러면 M 플러스 N X는 상수를 절로 몰면 BM 플러스 NA니까 X가 M 플러스 N분의 BM 플러스 NA. 그럼 얘가 내분점 공식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수직선 위에 x1하고 A라는 애가 x1이라는 좌표고 B라는 애가 x2라는 좌표를 얘를 M 대 N으로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공식은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것이다?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게 사실은 더하기여서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렇게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B랑 M이랑 얘네 선분해서 뒤에 표현하는 애랑 몇 대 몇에서 앞에 표현하는 애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요거를 이따가 좌표 평면에서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하나 기억하고 요 방법대로 해주는 게 제일 안 틀립니다. M 대 N을 쓰고 A, B를 순서대로 x1, x2 하면 엇갈려 곱해서 앞으로 엇갈려 곱해서 뒤로 중간에 더한다. 2개 더한 거 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뭔 말인지 돼? 이거는 뒤에 가서 좌표에서도 얘기할 건데 얘를 좌표 평면에서는 만약에 이 점이 A점이고 x1, y1이야. 뭐 이 점이 B점이야. x2, y2야. 그러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삼각형의 닮음에 대한 얘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닮음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듯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는 얘기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중간에 m 대 n이 되는 점을서 이 밑변에 수선을 그리면 여기도 수선이 수직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으니까 평행선의 닮은비 n 대 m은 n 대 m 이런 길이비가 생겨요. 닮은비에서 기억나요? 평행선의 길이비 이런 거. 그러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A의 X좌표와 B의 X좌표가 M 대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좌표끼리.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Y축 방향으로 옆으로 평행선을 이렇게 그리면 수직이니까 평행선이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M 대 N은 M 대 N 이런 닮은비가 생긴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여기도 M 대 N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Y좌표와 여기에 Y좌표끼리 M 대 N.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M 대 N 저 방법대로 가는 거야. X좌표 할 거와 Y좌표 할 거를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A점의 X좌표, B점의 X좌표, A점의 Y좌표, B점의 Y좌표 한 다음에 좌표는 이렇게 몇 플러스 몇을 준비해 놔요. 3대 2면은 5분의 1을 준비해 놓고 2대 1이면은 3분의 1을 준비해 놓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여기로 mx2 더하기 nx1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내분점의 좌표를 똑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듣죠? 그래서 이 방법을 기억해 달라는 얘기고요. 얘는 좀 생소한 얘기인데 외분점은 저 바로 넘겨서 20쪽에 외분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외분점은 교과과정 외에 이렇게 돼 있죠. 니네 앞교육과정 고등 상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외분점이 있었는데 외분점이라는 얘기가 교과과정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그래도 책에 있으니까 뭔지 얘기는 하겠지만 크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죠?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 자, 외분점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외분점은 뭐냐면 사실 밖에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내분점에서 내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왔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만약에 A, B를 3대 1로 나누는 내분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하고 BA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같은 점이야. 항상 그 선분 쓰는 순서와 이 순서는 지켜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가 A면 A에서 3만큼 가고 B에서 1만큼 간 자리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돼? A에서 3만큼 가고 B에서 1만큼 가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쓰면 B에서 1만큼 가고 A에서 3만큼 간 자리라는 뜻이야. 그래서 A, B 자리가 바뀌면은 몇 대 몇도 바뀌어야 돼요.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그럼 외분이라는 건 뭐냐면 선분 AB 밖에 있으면서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은 선분 AB가 이렇게 있으면 A에서 3만큼 가고 B에서 1만큼 간 이런 자리야. B에서 1만큼 가고 A에서 3만큼 간.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외분점이라는 애가 C가 있다면 그냥 C점을 좀 이따 나올 거야. 이런 문제 A, B라고 잡고 AC를 2대 1로 내분하는 B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더 나아요.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외분점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외분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M 대 N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그러면 X좌표 Y좌표 한 다음에 외분점은
순서대로 빼는 거야. 분모가 음수 나와도 상관없어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겁니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에서 mx2 빼기 nx. 사실은 이 모양을 지켜야 되는 건 외분 때문에 그렇긴 해요. 내분일 때는 엇갈려 곱하기만 하면 밑으로 그냥 써도 상관없잖아. 얘가 앞으로 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 맞아요? 근데 외분에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야 외분이 됩니다. 이해돼? 근데 외분은 내분으로 바꿔서 문제를 바꿔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외분점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알겠죠? 네,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필수 문제를 일단 하나씩은 다 풀게요. 아, 참, 중점 얘기를 안 했는데 A, B의 중점은 둘이 X좌표끼리 더한 거의 절반, Y좌표끼리 더한 거의 절반이 중점입니다. 1대1 내분이라 그래요. 1대1 내분이라 1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요? 1대1 내분이기 때문에 중점은 더해서 절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된다. 네, 필수 7번을 하나 보겠습니다. 페이지 22쪽. 필수 7번을 보면 A가 3,1이고요. A가 3,1이고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고 C가 8,6인데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과 BC를 3대2로. 자,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이러면 2대3을 두 개 써요. 그 다음에 AB니까 X좌표 X좌표 Y좌표 Y좌표 2대3이니까 5분의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엇갈려 곱해 그러면은 5분의 5,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P점은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Q점은 BC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 Q. 그러면은 Q점도 준비를 해놓는데 5분의 3대2를 두 번 쓰고요. B의 X좌표, C의 X좌표, B의 Y좌표, C의 Y좌표. 엇갈려 곱하고 이해됩니까? 그럼 Q점은 5분의 20이니까 4, 5분의 10이니까 2. 근데 뭐 PQ의 길이를 구해라.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루트에 X끼리 뺀 거에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에 제곱. 그러면 뭐 3루트 2가 답이겠죠. 뭔 말인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8번으로 갑시다. 필수 8번. A점, B점이 이렇게 되는데 A점이 마이너스 4,2고요. B점이 5, 마이너스 6이랍니다. 얘를 성분 AB를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점이 그랬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M 대 N으로 내분 이런 얘기할 때 몇 대 몇 내분은 무조건 0보다 큰 양수여야 됩니다. 뭐 마이너스 3대 마이너스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내분에 대한 숫자가 문자로 나오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얘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공통범위니까 얘는 t는 0보다 크고 t는 1보다 작으니까 t는 0과 1 사이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얘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 내분하는 점이 3, 4분면 그러면 또 t 대 1-t를 두 번 쓰고 x좌표, x좌표, y좌표, y좌표 얘네 둘이 더하면 1이니까 1분의 1분의 5t 마이너스 4 플러스 4t 마이너스 6t 플러스 2 마이너스 2t 그러면은 9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3, 4분면이니까 요거하고 9t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하고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에 연립부등식인데 무조건 얘까지 포함해줘야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이거 지금 아마 필수 예제라 이거 놓치고 풀어도 답이 나올 텐데 이게 조금만 기본적인 문제로 가도 이거 놓치면 답이 달라집니다. 이해돼요? 알았죠? 필수 9번은 안 풀게요. 내분점 찾아가지고 직선에다 집어넣으세요. 알았죠? 내분점 찾아서 직선에 집어넣으면 돼요. 자, 8점 10번. 8점 10번은요. 이 얘기 잠깐 하고 갑시다. 너희가 선분 AB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선분 AB를 포함하는 직선 AB라는 게 이렇게 있죠. 맞아요. 그럼 선분 AB의 연장선이라고 표현하면 직선 AB에서 선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 연장선이에요. 선분 AB의 연장선 그러면 직선 AB를 뺀 바깥 부분이 선분 AB의 연장선이다. 가끔 착각해서 선분 AB의 연장선 그러면 직선 AB 전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 선분 AB의 연장선 그러면 선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직선 전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자, 그 얘기 주의사항 하나 얘기하고 봅시다. 문제. 두 점 A는 2,3이고 B는 마이너스 A는 2,3이고 B는 마이너스 1,6이니까 대충 2,3이고 마이너스 B가 먼저 써야겠네. B가 마이너스 1,6이고 이렇게 있겠네. A는 2,3입니다. 그런데 선분 AB 위에 연장선 C에 대해서 AB가 3BC래. AB가 3BC래. 그러면 BC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3분의 1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럼 AB 길이 3분의 1, AB 길이의 3분의 1만큼 연장선이니까 여기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여기에 있겠지. 뭔 말인지 돼야 안 돼요? 알아들어? 연장선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AB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C점 좌표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 B라고 한다면 C점을 바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B를 CA의 AC라고 갖고 AC의 3대1 내분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돼야 안 돼요? 이해됩니까? C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 B가 선분 AC의 3대1 내분점이다. 그럼 B점 좌표는 마이너스 1,6인데 얘가 3대1, 3대1 두 번 쓰고 3대1이니까 4분의 A가 먼저죠. X좌표, X좌표, Y좌표, Y좌표 3A 플러스 2, 3B 플러스 3에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6이다 이러면 1차 방정식 두 개 나와서 AB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그러면은 C점 좌표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자, 필수 11번에서요. 너희들이 좌표 평면에서 평행사변형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대각선의 교점이
그러니까 이게 평행사변형 성질 중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 이런 성질이 있죠. 그 말은 A, B, C, D가 있을 때 B, D의 중점과 A, C의 중점이 같은 점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A, B, C점 주고 D점을 물어본다든가 이러면 요거의 중점과 이거의 중점이 같다 그러면 AD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38번에 마름모 얘기 나오는데 마름모 얘기 나오는 것도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라고 식을 하나 세우고 마름모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가지고 식을 하나 더 찾아내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내각의 이등분선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좌표 평면에서 A점 좌표가 1,5 B점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C점 좌표가 5,2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그랬을 때 D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까 이거 잠깐 얘기했듯이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면 AB 대 AC가 AB 대 AC가 BD 대 DC와 같다가 각의 이등분선의 비례잖아.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시로 튀어나온다.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야. 그러면 우리는 BD 대 DC를 알아야 내분점 D를 찾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면은 뭐 하면 돼? AB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AB의 길이는 루트의 x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의 제곱하면 이거 5대 2, 12대 13에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13제곱 나오는 거 외우고 있으면 좋고 아니면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 여기는 1 빼기 5, 4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3의 제곱 3대 4대 5는 알죠? 5의 제곱 되는 거. 그러면 D가 BC의 13대 5 내분점 되겠죠. D는 선분 BC의 13대 5 내분점. C를 먼저 쓸 거면 CB의 5대 13 내분점이다. 그럼 13대 5, 13대 5 두 번 써서 좌표 찾아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무게중심부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